안녕하세요. 8장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문법적 요소를 반영을 해서 자, 인플로이 프로블럼의 문제점 약 70% 정도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인플로이 프로블럼의 문제점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코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보통 보면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크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고용직, 그 다음에 고용직에 조금 상대되는 개념이 일용직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고용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정식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고용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용직도 역시 고용의 한 형태는 되긴 하지만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뭐 하루에 일당 혹은 뭐 아르바이트생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급여 이걸 계산해서 급여를 책정받는 자, 아르바이트라고 제가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고용직과 일용직의 형태로 나뉘어지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플로이 프로블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플로이 프로블럼에 보면은 디파트먼트 클래스가 있죠. 자, 이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컨트롤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흐름을 다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한 회사에서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회사에는 고용직 하나밖에 고용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을 반영하는 클래스, 무엇을 우리가 만들었었냐면은 permanent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만들었었죠. 얘는 고용직 직원의 급여를 급여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ermanent 클래스는 디파트먼트 클래스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형태를 취했었죠. 바로 디파트먼트 클래스가 컨트롤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잠깐 보시면 퍼머넌트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 배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 배열이 존재합니다. 객체 포인터 배열이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형태를 포함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퍼머넌트 객체를 저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UML 기호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한 번은 드렸었는데 기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아무튼 이 기호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디파트먼트 클래스 하나가 여러 개의 퍼머넌트 객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건 뭐냐면 회사가 이제 번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용직은 고용직인데, 즉 정식 직원은 정식 직원인데 어떠한 정식 직원이냐면은 판매직, 우리가 영업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고용 형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그 다음에 판매직 근로자를 위한 어떤 적절한 기능적 추가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데 퍼머넌트 클래스는 일용직 직원의 정보를 갖다가 반영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를 반영할 수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 더 만들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템퍼러리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뭐 일단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판매직을 담당하기 위한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드는데 그 클래스의 이름을 우리가 sales person이라고 이름을 주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디파트먼트 클래스 입장에서는 퍼머넌트 객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 및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전체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왜냐면 얘는 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클래스이니까 얘네들을 다 관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가 되지만 컨트롤 클래스는 그 급여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머넌트를 위한 컨트롤 클래스, 그 다음에 뭐 템퍼러리 클래스를 위한 뭐 또 하나의 어떤 컨트롤 클래스, 셀즈 펄슨을 위한 또 하나의 컨트롤 클래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는 안 좋은 구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급여를 계산하길 원하는 거죠. 급여 계산이라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담당해 줄 수 있는 클래스, 컨트롤 클래스는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파트먼트 클래스 입장에서는 템포러리 클래스도 저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저장 및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세일즈 펄슨 클래스의 객체도 저장 및 관리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퍼머넌트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템포러리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도 가져야 될 거고, 자, 세일즈 펄슨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도 더불어 가져서 관리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직급이 늘어날 때마다, 자,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또 다른 뭐 회사가 또 커지면은 또 다른 직급이 더 뭐 고용의 형태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용의 형태가 늘어날 때마다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아주 많은 그 변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플로이 프로블럼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고용의 형태가 등장을 하더라도, 자, 어떠한 고용의 형태가 등장이 되더라도요,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제발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우리가 많이 좀 고려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자, 이걸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뭐 3개나 2개나 의미는 같으니까는요, 세일즈 펄스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시면은 세일즈 펄슨을 확장하는 형태가 연습 문제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물론 또 해설도 있어요. 책 뒤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펄슨 클래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퍼머넌트와 템포러리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그 어떤 고용의 형태가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디파트먼트와 퍼머넌트의 구조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구조로 클래스를 디자인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퍼머넌트 클래스도 그렇고 템포러리 클래스도 그렇고 고용의 형태죠. 얘도 고용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템포러리 클래스도 역시 고용인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고용인은 고용인이지만 퍼머넌트 클래스는 정규 고용직에 해당이 되는 거고 템포러리 클래스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고용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모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딱 뽑아내 봅시다. 자, 이렇게 뽑아내 봅니다. 자, 뽑아내서 그 특성을 반영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요. 그 클래스를 고용인, 즉 인플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 공통적인 분모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이따 우리가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인플로이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만들고, 자, 공통 분모를 뽑아냈으니까 퍼머넌트 클래스와 템포러리 클래스는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하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럼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인플로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퍼머넌트 클래스와 템포러리 클래스는 제가 P와 T라고 쓰겠습니다. 자, 퍼머넌트 클래스와 템포러리 클래스는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자, 이 그림은 아시죠? 이게 상속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요, 디파트먼트 클래스, 자, D라고 쓰겠습니다.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이전에는 퍼머넌트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퍼머넌트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인플로이 클래스의, 자, 퍼머넌트도 아니고요,
템포러리도 아니고 인플로이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을 멤버로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 ARR 크기는 100이다. 자, 이러한 그 배열을 멤버로 지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인플로이 클래스의 객체는 디파트먼트 클래스에 의해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됐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문법적 요소를 반영해 봐야 돼요. 자, 퍼머넌트 객체나 템퍼러리 객체나 인플로이 객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코드를 하나 써드릴까요? 이러한 코드 작성 가능한 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인플로이 클래스의 포인터 2는 new permanent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A 클래스, B 클래스에서 엄청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ermanent 객체도 템포러리 객체도 이 배열에 의해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클래스 포인터의 특성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원리를 갖다가 세울 수가 있는데 어떠한 그 고용의 형태가 등장을 하든지 간에 걔가 만약에 인플로이 클래스를 갖다가 상속을 한다라고 하면 디파트먼트 클래스에 의해서 포함이 가능할 텐데 그때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이 그림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소스코드 안 봤어요. 소스코드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면서 정말로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바라는 건 더 많지만 아무튼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성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럼 소스코드로 적용해보고 정말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퍼머넌트 클래스와 템포러리 클래스만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인플로이 클래스를 갖다가 이렇게 추상화를 시켰습니다. 일반적인 고용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름을 가질 거라고요. 그죠? 공통적인 분모를 추상화시켜서 뽑아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갖다가 참조할 수 있는 getName이라는 함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잠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이전에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그 인플로이 프로블럼인데, 자, 네임만 고용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샐러리도 고용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샐러리는 템퍼러리 객체의 그 고용직의 매달 가져가는 급여, 그러니까 그 기본 급여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급,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급여가 100만 원이다 라고 딱 정해지면 매달 100만 원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템포러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 시간당 급여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그 급여를 달리 계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인플로이 클래스로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로 인플로이 클래스를 갖다가 정의를 했고요. 인플로이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이 존재하면은 자, 이렇게 퍼머넌트 객체를 갖다가 가리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장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퍼머넌트 객체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모든 객체는 다 인플로이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에 의해서 자, 참조가 가능할 겁니다. 즉 저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조금씩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것은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론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인플로이 클래스 가져다 놔야 되겠죠.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인플로이 클래스라는 거를 등장을 시켰어요. 자, 인플로이 클래스의 선언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함수의 정의 부분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퍼머넌트 클래스는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을 해야 되겠죠. 상속을 하면은 자, 이런 것들 불필요할 겁니다. 이런 거 불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퍼머넌트 클래스에 존재하는 자, 일부 이러한 멤버 함수들도 필요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도 그에 따른 적절히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만 가져다 놓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머넌트 클래스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하고, 그죠? 자, 여기까지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가져다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히려 간단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지만, 자, 퍼머넌트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름 정보와 그 사람의 기본 급여 정보를 얻어와야 될 겁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자, 그래서 생성자 내에서 자, 퍼머넌트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인플로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자, 이름에 관련된 정보는 인플로이 클래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니셜라이저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퍼머넌트는 기본급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로 전달된 기본급여 정보를 셀러리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좀 나뉘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템포러리 클래스도 한번 가져다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템포러리 클래스가 있어요. 일단은 가져다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템포러리 클래스 보니까 멤버 변수로서 일한 시간과 그 사람의 시간당 급여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퍼머넌트 클래스의 셀러리를 인플로이 클래스의 멤버로 추상화시켜서 올리지 않은 겁니다. 올려버렸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템포러리 클래스에도 셀러리라는 멤버가 포함이 되었었겠죠. 상속관계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사실 이거를 인플로이 클래스의 멤버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올려서요. 뭐 예를 들어서 템포러리 클래스에서 일한 시간과 시간당 급여 곱한 결과를 셀러리라는 멤버에다가 넣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실 예제를 작성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최선의 답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최선의 답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로이 클래스도 템포러리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고요. 템포러리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그 사람의 이름과 일한 시간과 시간당 급여를 인자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템포러리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디팔트먼트 클래스도 이제 바뀌어야 될 거라고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퍼머넌트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인플로이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거라고요. 자, 간단합니다. 퍼머넌트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인플로이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하지만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다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디팔트먼트 클래스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아예 메인 함수도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요, 지금 다시 강의 녹음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다 이렇게 코드로 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그 과정을 하나씩 진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씩 따다가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옮겨놔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을 변경을 한 겁니다. 자, 디팔트먼트 클래스 보니까 퍼머넌트가 아니라 인플로이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도 add 인플로이 함수도
퍼머넌트 객체의 포인터를 전달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인플로이의 객체의 포인터를 인자로 전달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의 객체는 다 인자로 전달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 주석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메인 함수에서 보면은 퍼머넌트 템포러리 객체 생성해서 인자로 전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new 퍼머넌트 이러면 퍼머넌트 객체 생성되고 그 자리로 퍼머넌트 객체가 저장된 그 위치에 포인터가 리턴이 되죠. 그 리턴된 포인터가 add employee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하고 자, 문제가 없이 컴파일이 됐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제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급여 정보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급여 정보를 출력하는 코드를 주석 처리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석 처리 안 하시면, 사실 이거 주석 처리 안 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했더니 문제 없다. 그러면 인플로이 프로블럼은 완전히 해결이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컴파일을 해보면, 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자, 왜 문제가 생기는지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포인터 클래스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employee list i는 포인터입니다. 그죠? 자, 어떤 포인터냐면은 employee 클래스의 포인터예요. 자, 이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이 아니라 코드요. 자, employee list i는 employee 클래스의 포인터죠. 비록 employee list i가 가리키는 대상이 퍼머넌트 객체일 수도 있고요. 템포러리 객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인플로이 클래스에 죄송합니다. 인플로이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 인플로이 클래스 안에 선언이 되어 있는 멤버 함수에 밖에 접근이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emp list i의 i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getName 함수 호출 가능합니다. 왜? getName이라는 함수는 자, 조금 올라가 보면은요. employee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거든요. 그런데 employee 클래스에는 그 어떠한 함수가 없냐면 자, 이제 멤버 함수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자, 확인하셨으면 자, 내려와서 보죠. 어떠한 함수가 없냐면 getPay라는 함수가 없어요. getPay라는 함수는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permanent 클래스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salesperson 클래스에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getPay라는 함수는 함수의 이름은 같을지라도 내부적인 구현 방식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급여 계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 인플로이 클래스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플로이 프로블럼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해결 과정에서 역시 여러분들은 상속은 이래서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상속의 어떤 장점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더불어 파악을 하신 상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법적 요소를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것처럼 소스 코드를 그 변경해 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결 단계에서 등장한 문제점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 이 9장까지만 끝나면 10장, 11장, 12장은 조금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